선거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이 표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전체 유권자의 의견을 추정하는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법,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나 조사를 하는 방법, 또 질문지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또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슈들이 아주 다양하게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들 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이 조사 결과 간의 편차가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좀 조사의 특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치로 보여주면, 소수점 이하 수치로 보여주면 아 이게 정답이고 이거는 정확한 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그런 인식으로부터 조금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죠.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은 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례가 공천에도 반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없거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민심을 반영하는 거지 어떤 민주적인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인 적극적인 의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 다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면 여론조사를 반영합니다. 양당이 공이.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아마 당내에서 뭔가를 선정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불법적인 것들이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가 예측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웨이팅을 다시 주거나 아니면은 투표를 하겠다라는 투표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다시 분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분석을 다시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예측하는 것이지, 언론에 공표된 내용 그것 그대로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여론조사니까. 투표 결과는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하고 왜 다르냐라고 해서 비난할 게 전혀 없어요. 같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오차가 있으니까 어떤 추이로 지금 여론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의 조사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반적인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는 그 추세 자체는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원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수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 우위를 활용해가지고 더 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사실은 악순환 같은 구조죠.